산호초 세상에는 전형적인 사냥꾼도 존재합니다. 먼저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 다음 미끼로 관심을 끌며 먹잇감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어떤 먹이를 노리고 있을까요? 마침내 노리던 먹잇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며 먹잇감이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순간 성공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뛰어난 사냥꾼이죠. 리보닐은 현란한 몸짓으로 먹잇감의 혼을 쏙 뺍니다. 가는 길을 막고 정신을 쏙 뺀 다음 가까이 오면 단숨에 잡습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죠. 이럴 때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녀석은 워낙 경계심이 강해 좀처럼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레이더처럼 생긴 눈으로 앞의 실체를 탐색하느라 분주합니다. 촬영팀의 조명빛이 어쩌면 외계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산호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천적들 눈에 절대 띄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영리한 갑오징어죠. 갑오징어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피부 근육으로 결절이라 불리는 돌기를 만들어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합니다. 픽셀 같은 색소세포 수백만 개가 풍선처럼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금세 색을 바꾸죠. 이러한 위장은 방어에 충분하지만 만약 통하지 않으면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산호초 세상에는 위장의 달인들만이 모여 사는 독특한 장소도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좁은 섬 사이를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렘버 해협은 물살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방이 드러난 이곳에서는 위장술이 뛰어난 종들만이 생존할 수 있죠. 외출 나갔던 문어가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사방이 훤히 드러나 집에 있을 때도 위장이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집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문어도 있죠. 그런데 이건 체력 부담이 크겠죠. 몇 발짝 못 가 지쳤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출발.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 집이 마음에 꼭 드나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 문어한테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굴러가도 목적지에만 가면 되겠죠. 한참 걸어야 할 길을 단숨에 왔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일단 터를 잡고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변의 해조류가 자꾸 몸에 걸립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은 것 같죠? 다시 오르막길로 향합니다. 힘이 떨어지니 몸도 집도 천근만근. 여기는 어떨까 집을 세워보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동.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터를 찾았습니다. 먼저 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집을 세웁니다. 아늑한 집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단한 시간이었네요. 집요한 사냥꾼인 바다뱀 역시 산호초의 거주자입니다. 이 바다뱀의 조상은 오래전에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온 후 환경에 적응하며 세대를 거쳐 진화해왔죠. 후손들은 물살을 가르기 좋도록 꼬리 부분이 납작하게 진화했습니다. 바다뱀은 수면에서 숨을 들이마신 후 긴 폐에 공기를 저장해 한두 시간은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죠. 굴 속의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많이 움직일수록 폐에 저장된 산소는 급격히 소모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면을 오르내리며 호흡을 해야만 되죠.
평온하던 바다에 물살이 일어납니다. 조석 현상. 하루에 2번 달의 위치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죠.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마다 바닷속에는 거센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오징어는 나무 기둥 뒤에서 물살을 버텨냅니다. 날리는 모래 때문에 바닥에서 생활하는 종은 곤욕이죠. 자칫하면 물살에 훅 쓸려갈 수도 있으니 이럴 땐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태평양에는 약 600여 종의 산호가 서식합니다. 산호 주변은 4천여 종의 물고기가 자라고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죠. 라이언 피쉬입니다. 사냥꾼치고는 지느러미가 과도하게 치장됐죠. 요란한 등장에 물고기들은 바로 경계합니다. 약 올리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 도망다니면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사냥을 포기합니다.